지구에 사는 80억 명은 피부색도 눈동자 색도 골격도 서로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중 누구든 두 사람을 골라 DNA를 맞대면 그 99.9%가 글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보는 그 모든 차이는 남은 0.1%라는 얇은 표면 한 겹에 전부 얹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이토록 달라 보이게 만드는 그 표면 한 겹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차이는 얕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아래 몸을 쓴 설계도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얇은 표면을 한 겹씩 벗겨 인류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한 지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서로 이토록 달라 보이면서도 그 속은 거의 같다는 오랜 수수께끼를 추적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걸어두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30억 개의 글자로 쓰인 한 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 30억 개의 글자로 쓰인 한 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이 게놈입니다. 게놈은 유전자와 염색체를 한데 묶어 만든 말입니다. 30억 글자면 한쪽에 3,000자씩 눌러 담아도 100만 쪽이 이르는 두꺼운 책 1000권을 채우는 분량입니다. 피부색과 눈동자색, 머리카락과 골격은 이 책의 표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표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표지를 넘겨 본문을 맞대면 그 글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인류는 같은 책의 80억 판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표지를 한 장씩 넘겨 본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한 광장에 모였다고 상상해 봅니다. 북유럽에서 온 사람은 살결이 희고 머리가 박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온 사람은 살결이 흰고 머리가 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과 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또 저마다 다른 얼굴과 다른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인류는 갖가지 모습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이 모습들을 몇 개의 칸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몇 개의 인종으로 묶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칸들 사이에는 우리가 을에 그어져 있으리라 믿는 한 가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 선이 정말 있는지 지도 위에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인류의 겉모습은 몇 개의 칸으로 뚝뚝 나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서 물감이 번지듯 서서히 이어집니다. 머릿속에는 흔히 인종이라는 뚜렷한 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피부색을 색이 지도 위에 옮겨 놓으면 칸이 아니라 완만하게 흐르는 하나의 물결이 나타납니다. 적도에서 북극으로 갈수록 피부색은 짙은 갈색에서 옅은 색으로 조금씩 옅어집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마다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형질이 지역을 따라 끊김없이 이어지며 변해가는 흐름을 생물학에서는 클라인이라 부릅니다. 클라인은 본래의 기울기, 비탈을 뜻하는 말입니다. 클라인은 경사로와 같아서 계단처럼 뚝뚝 끊기지 않습니다. 피부색만이 아니라 키와 골격, 머리카락 모양도 이런 완만한 경사를 그립니다. 지도 위 어디에도 여기서부터 다른 인종이라 그을 만한 금은 없습니다. 선은 그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보려 해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남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마을을 하나씩 건너가 봅니다. 이웃한 두 마을 사람은 언제나 서로 몹시 닮아 있습니다. 한 마을과 그 옆 마을 사이에는 인종을 가를 만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며 조금씩 쌓이면 양쪽 끝에 선 사람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끝과 끝은 다르지만 그 사이 어디에도 칼로 자른 듯한 단면은 없습니다. 무지개를 떠올려 봅니다. 빨강과 보라는 누가 보아도 다르지만 그 사이 어디에서 색이 갈리는지 정확한 선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겉모습도 이 무지개처럼 끊김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만한 차이는 애초에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찾으려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피부색입니다. 사람의 피부색은 검은 갈색에서 옅은 살구색까지 넓게 걸쳐 있습니다. 이 색을 만드는 물감은 피부 속 멜라닌이라는 색소 하나입니다. 멜라닌이 많으면 피부가 짙어지고 적으면 옅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멜라닌을 잔뜩 만들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만들도록 갈린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사람 안이 아니라 사람이 오래 살아온 땅 위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땅의 내리쬐는 햇빛의 색입니다. 피부색의 지도는 햇빛의 지도와 거의 포개집니다. 두 지도를 나란히 겹쳐보면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그림이 드러납니다.
햇빛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섞여 있고 바로 이 자외선이 인류의 피부색을 갈라놓은 진짜 원인입니다. 적도에 가까운 땅일수록 자외선은 사납게 내리꽂힙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같은 햇빛도 비스듬히 들어와 힘이 약해집니다. 인류학자 니나 자블론스키는 세계의 자외선 세계를 지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원주민들의 피부색 지도와 나란히 겹쳐 보았습니다. 두 지도는 겹쳐졌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곳에는 짙은 피부가, 약한 곳에는 옅은 피부가, 약한 곳에는 옅은 피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은 우연이 아니라 조상이 견뎌온 햇빛에 몸이 맞춰온 결과였습니다. 짙은 피부와 옅은 피부는 저마다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이었습니다. 먼저 자외선이 강한 땅에서 짙은 피부가 왜 유리했는지부터 봅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몸을 해칩니다. 그 중에서도 자외선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엽산이라는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엽산은 새 세포를 만들고 특히 태아가 자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 임신부의 몸에서 이 엽산이 자외선에 부서지면 뱃속 태아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짙은 피부의 멜라닌이 자외선을 막는 방패 노릇을 합니다. 멜라닌은 방패입니다. 멜라닌은 몸으로 파고드는 자외선을 흡수해 엽산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사나운 적도 부근에서는 멜라닌이 많은 짙은 피부가 살아남기에 유리했습니다. 짙은 피부는 볕에 그을린 흔적이 아니라 강한 햇빛 아래 몸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햇빛이 약한 땅으로 가면 도리어 짐이 됩니다. 자외선은 몸을 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일도 합니다.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몸은 그 힘을 빌려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몸을 지키는 데 두루 쓰입니다. 그런데 고緯도의 북쪽 땅은 자외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곳에서 멜라닌이 많은 짙은 피부는 그 약한 자외선마저 막아버려 도리어 몸에 손해가 됩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뼈가 약해지고 건강이 상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약한 북쪽에서는 자외선을 잘 받아들이는 옅은 피부가 유리해졌습니다. 피부색은 타협점입니다. 자외선을 막아 엽산을 지킬 것인가,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D를 얻을 것인가라는 두 요구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의 햇빛 세기가 그 줄다리기의 균형점을 조금씩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인종이라는 칸을 흔드는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옅은 피부는 지구에서 꼭 한 번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005년 레베카 라마손이 이끈 연구진은 물고기의 몸색을 밝히는 유전자를 실마리 삼아 사람의 옅은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 하나를 짚어냈습니다. 이 유전자의 한 변이는 유럽 사람 거의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서는 드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의 옅은 피부는 유럽과는 다른 유전자에서 비롯됐습니다. 길이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옅은 피부라는 결과에 두 무리가 서로 다른 길을 따라 따로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형질에 이르는 이를 수렴 진화라 부릅니다. 옅은 피부라는 하나의 특징조차 인류의 한 갈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이 닮았다고 해서 그 아래 유전자까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부색 다음으로 눈에 띄는 차이는 눈동자와 머리카락의 색입니다. 이 색들은 젊습니다. 파란 눈동자는 대략 6천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한스 아이베르그가 이끈 연구진이 그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의 파란 눈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눈색을 조절하는 유전자 근처에 똑같은 표식을 판박이처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란 눈이 여러 곳에서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자취였습니다. 오늘날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아주 먼 한 조상을 함께 나눠 가진 것입니다. 금발머리 또한 몇 개 안 되는 유전자가 만들어낸 비교적 최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인종의 표식처럼 여겨온 눈과 머리색은 수천 년 전에 반짝 생겨난 얇은 무늬였습니다. 겉모습의 차이는 색에서 그치지 않고 몸의 생김새로도 이어집니다. 추운 땅에 오래 산 사람들은 대체로 몸통이 두툼하고 팔다리가 짧은 편입니다. 더운 땅에 오래 산 사람들은 대체로 몸이 가늘고 팔다리가 긴 편입니다. 여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몸이 둥글고 뭉툭할수록 열이 빠져나가는 건널비가 주로 체온을 지키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몸이 가늘고 길쭉할수록 건널비가 늘어 더위에 열을 잘 내보냅니다. 이 규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북극곰은 사막여우보다 몸무게가 수백 배나 나가고 몸도 둥글지만
둘 다 제가 사는 땅의 기온에 맞춰 몸을 빚어온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규칙을 베르그만과 알렌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람의 체형 또한 조상이 견뎌 온 추위와 더위가 몸에 새겨 놓은 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차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봅니다. 피부색, 눈과 머리의 색, 그리고 몸의 생김새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조상이 살아온 땅의 햇빛과 기후가 몸의 겉면에 새겨 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색을 칠했고 추위와 더위가 몸의 골격을 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이라는 책의 표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표지는 사람이 사는 곳에 따라 갖가지 그림으로 갈라졌습니다. 표지만 본 것입니다. 이제 표지를 넘기고 본문의 글자들을 맞대 볼 차례입니다. 표지 아래에서 이 이야기의 방향을 통째로 뒤집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지를 넘겨 본문을 맞댄 순간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토록 달라 보이던 두 사람의 게놈이 99.9%까지 똑같습니다. 인류의 게놈 전체를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0억 개의 글자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은 수백만 자리에 그칩니다. 그 차이는 두꺼운 책 천 쪽마다 글자 하나가 어긋나는 크기입니다. 게다가 그 수백만 개의 다른 글자들은 어느 한 무리에만 몰려있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짙든 옅든 어느 대륙에서 왔든 그 차이는 모든 무리에 고루 흩어져 뒤섞여 있습니다. 본문은 겹쳐졌습니다. 인류가 갈라져 있다고 믿게 만든 그 모든 차이가 이 얇은 0.1%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0.1%조차 인종의 칸을 따라 나뉘어 있을까요? 이 물음에 처음으로 숫자로 답한 사람이 유전학자 리처드 르원틴입니다. 1972년 르원틴은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서 혈액형과 단백질 유전자 17자리를 골라 그 변이가 어디에 얼마나 놓여 있는지를 처음으로 나누어 재어보았습니다. 결과는 그때까지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인류의 유전 변이 가운데 약 85%가 같은 집단 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만큼이나 서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른바 인종이라 불러온 큰 무리들 사이의 차이는 전체 변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얇은 조각이었습니다. 인류를 갈라놓는다고 믿었던 인종의 벽이 유전자 안에서는 가장 얇은 금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 뒤로도 여러 번 훨씬 많은 유전자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답은 늘 같았습니다. 표지의 차이는 컸지만 본문의 차이는 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인종으로 묶이는 두 사람을 골라 게놈을 맞대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인종으로 묶이는 두 사람도 골라 맞대봅니다. 상식대로라면 다른 인종인 두 사람이 훨씬 더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유전자만 놓고 보면 같은 인종 두 사람이 다른 인종 두 사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를 아주 많이 겹쳐보면 각자의 조상이 어느 갈래에서 왔는지가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그 경계는 여전히 얇고 인종이라는 칸은 그 안에 실제 거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피부색이 같다고 해서 그 아래 유전자까지 더 가까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칸은 성긴 그물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과학이 이르러 있는 하나의 결론을 짚고 갑니다. 현대 유전학과 인류학은 인종을 생물학적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관련 학계가 폭넓게 공유하는 견해입니다. 사람 사이에 겉모습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인종이라는 뚜렷한 칸으로는 나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보았듯 피부색은 지도 위에서 끊김없이 이어지고 유전 변이는 인종의 경계와 무관하게 모든 무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색을 따라 그어온 선은 유전자 안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종은 사람이 표지를 보고 뒤늦게 그어 넣은 구분이지 본문에 처음부터 적혀있던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우열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조상이 어느 땅의 햇빛 아래 살았는가의 기록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본문은 대체 어디서 처음 쓰였을까요? 오늘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뿌리는 한 대륙으로 모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아주 오랜 세월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약 6만에서 7만 년 전, 그 가운데 일부가 아프리카 대륙 밖으로 처음 걸어 나왔습니다. 이 무리는 인류 전체에 견주면 아주 작은 한 줌이었습니다. 적게는 수천 명 남짓한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다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밖에 사는 수십억 명은
모두 그 작은 무리의 후손입니다. 출발선에서 갈라져 나온 이 한 줌이 뒤이은 모든 차이의 씨앗이었습니다. 작은 무리가 갈라져 나올 때 그들은 아프리카에 쌓여있던 유전변이 가운데 아주 일부만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큰 항아리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낸 것과 같습니다. 바가지는 작습니다. 그 바가지 안에는 항아리에 담겨있던 변이의 한 조각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전 변이가 가장 폭넓게 남아있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 곳 안에 남아있는 유전 변이가 나머지 온 세 개의 변이를 모두 합친 것에 맞먹거나 오히려 웃돕니다.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차이조차 아프리카 안이웃한 두 집단의 차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가 아프리카 밖에서 더 갈라진 듯 보여도 유전의 뿌리는 아프리카 안에서 가장 깊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온 땅이 가장 넓은 변이를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밖 인류는 그 큰 항아리에서 떠낸 한 바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눈과 유전자가 서로 어긋나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겉모습이 가장 여러 갈래로 갈라져 보이는 곳은 아프리카 밖의 세계입니다. 피부색과 눈동자색, 머리카락이 지역마다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열어보면 가장 폭넓게 갈라져 있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겉과 속이 어긋납니다. 우리 눈이 크다고 여기는 그 차이는 얇은 표지 위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변이는 본문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표지의 화려함과 본문의 두께는 애초에 서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유전을 짐작하면 거의 언제나 빗나갑니다. 가장 달라 보이는 것이 가장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지는 눈을 사로잡지만 본문은 그 표지를 배신합니다. 이제 인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 줄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보는 차이는 몸이라는 책의 표지에 얹힌 얇은 무늬입니다. 그 무늬는 조상이 어느 땅의 햇빛과 기후 아래 살았는가에 따라 그려졌습니다. 적도의 사나운 자외선과 극지방의 힘없는 햇빛이 수만 년에 걸쳐 인류의 피부에 서로 다른 색을 입혔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같은 세월 동안 몸의 골격을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이 무늬들은 100세대, 200세대를 거치며 아주 천천히 쌓여왔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땅마다 다른 그림으로 갈라졌지만 그 아래 본문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80억 권의 책은 표지가 제각각일 뿐 본문은 거의 한 글자까지 같은 판본입니다. 우리는 한 종입니다. 인류는 여러 종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표지만 다른 하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래도록 표지의 색만 보고 그 아래 본문까지 다르리라 믿어왔습니다. 피부색이라는 얇은 무늬 하나로 사람을 몇 개의 칸에 나누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칸을 가르는 선은 유전자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표지의 차이를 본문이 차이로 착각하면 있지도 않은 경계를 사람들 사이에 그려넣게 됩니다. 표지는 표지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간추립니다. 첫째, 인류의 겉모습 차이는 조상이 살던 땅의 자외선과 기후에 몸이 맞춰온 결과였습니다. 짙고 옅은 피부는 햇빛의 세기에, 몸의 생김새는 추위와 더위에 맞춰진 무늬였습니다. 둘째, 그토록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의 게놈도 99.9%까지 똑같았습니다. 1972년 루원틴이 보였듯 인류 유전 변이의 약 85%는 같은 집단 안에 있었고 인종 사이의 차이는 그중 가장 얇은 조각이었습니다. 벽은 얇았습니다. 셋째, 유전 변이가 가장 폭넓게 남은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온 인류는 6만 년 전 그곳을 나선 한 뿌리에서 온 세계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세 가지 단서가 하나의 그림으로 모입니다. 표지는 제각각이었지만 본문은 처음부터 한 권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인류를 이토록 달라 보이게 만드는 표면 한 겹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표면 한 겹은 조상이 견뎌온 햇빛과 추위와 더위가 수만 년에 걸쳐 몸의 겉에 그려넣은 얇은 표지였습니다. 표지를 넘겨 본문을 맞대면 80억 권의 책은 거의 한 글자까지 같은 판본이었습니다. 표지만 다릅니다. 다만 그 본문에도 아주 오래된 손님이 남긴 흔적이 몇 줄 섞여 있습니다. 아프리카 밖으로 나온 우리 조상은 그곳에서 다른 인류였던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만남의 자취가 지금 우리 몸속 유전자에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오래된 흔적을 어떻게 읽어내는지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수상한 지구였습니다.